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며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통상 지정학적 혼란이 커지거나 유가가 급등하면 금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급속히 사그라들면서 채권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 상승을 예상하고 대량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인 시장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제53기 정기 주주총회에 파격적인 올블랙 패션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장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블랙 재킷과 슬랙스를 착용하고 참석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단정한 이미지와 달리 앞머리를 내린 헤어스타일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착용한 재킷은 구찌의 울 블렌드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패션 감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장의 주총 패션은 매년 관심을 받으며 업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포르쉐 코리아가 올해 준대형 SUV 카이엔 일렉트릭을 공개하며 국내 전기차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 모델에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K배터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포르쉐는 이를 통해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K배터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연상녀와 연하남 커플이 혼인한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는 24만 327건으로 전년보다 약 1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부부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마침내 5쌍 중 1쌍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해지고 개인의 가치관과 감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SS 배터리 매출만 1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회사 역사상 초대형 실적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ESS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ESS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 설비로 자리 잡고 있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해왔던 LG에너지 솔루션이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실적 반전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 상공에서 무게 약 7톤에 달하는 대형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유성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인근에 낙하하면서 엄청난 굉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밝은 섬광을 내뿜었다고 현지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유성의 파편이 넓은 지역에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부기장 김 씨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건강검진에서 비행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해 조종석에 앉을 수 없게 되자 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뒤 불만이 누적되면서 결국 퇴사로 이어졌고 이후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는 정신병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정자 기증을 통해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미국 여성이 출산 1년 만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 화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자신의 딸에게 무려 47명의 이복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는 같은 정자 기증자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전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온라인 DNA 검사 서비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정자 기증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증 횟수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비하 및 정치 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 잡식공룡이 약 9개월 만에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선을 지키며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과 복귀를 환영하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비하 논란 당시 구독자 이탈이 대규모로 발생했던 만큼 복귀 후 채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해병대 2,500명이 탑승한 상륙함이 일본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시설이 위치한 하르그 섬에 대한 상륙 작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호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이곳이 차단될 경우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 해병대의 중동 이동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국제사회는 중동 정세가 더욱 긴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값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부터 미군의 중동 이동,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매출 대반전까지 국내외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